네, 반갑습니다. 오늘 그 경남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 레고 프로젝트 2차 시입니다. 네, 오늘 들여다볼 주제는 이렇습니다. 디지털 마케팅 로드맵 수립이라고 해서 이 목적과 목표가 있는 계획이 바로 로드맵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될까? 그리고 마케팅을 통해서 내가 뭘 얻으려는 건가? 매출인가? 고객인가? 그리고 우리 서비스 타겟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 그리고 실제 만들어 보기. 지난주에도 여러 가지 그 수단과 매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유튜브를 해야 되나? 아니면 검색 광고부터 해야 되나? 굉장히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비스 초기에 이제 마케팅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순서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처음 인사하자마자 뭐 프로포즈를 할 수는 없듯이 사람을 만나 친해지는 과정처럼 고객과 브랜드, 고객과 우리 서비스도 알아가는 순서가 있다. 그럼 어떤 순서냐? 고객이 브랜드를 알아가는 이 과정을요, 퍼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고객이 친해지는 순서이기도 해요. 퍼널을 설정하는 사람 나름에 따라서 뭐 단계가 4단계가 되기도 하고 5단계가 되기도 하고 각 단계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대략적으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케팅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고객 퍼널의 근거에 경험을 설계하고 짜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노출 단계가 있겠죠. 많은 고객한테 이제 노출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이제 인지 부분에서는 실제 고객이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고 우리 사이트라든지 어떤 그 SNS 채널로 유입이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탐색 비교 단계에서는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우리 서비스가 경쟁력이 있나? 더 좋나?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드는 단계고요. 실제 그 이후에 구매나 회원가입이나 여러 가지 재방문, 재구매 등의 행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퍼널을 관계에 비유한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인지 단계에서는 인사라는 거죠.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사드렸듯이 고객과 브랜드의 첫 접점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관심 단계에서는 이제 약간의 그런 초반 행동을 유도를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퍼스트 터치라고 하는데 실제 유입이라든지 행동을 유도를 한다. 그리고 탐색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회원가입이나 뭐 구매를 시켜야 될 때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서 우리는 이런 게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매력 어필을 한 단계고요. 전환 단계에서는 구매나 회원가입, 실제 행동이 발생을 하고, 충성 단계는 그 이후에 재방문, 재구매로 이어지는, 반복해서 이제 우리 브랜드와 친해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지 단계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지 단계는 브랜드 키워드와 대표 키워드가 실제 고객한테 보여지고 있는가. 제가 매트리스 침대 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한샘 침대 사장인데 이케아 침대, 한샘 침대를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실제 검색 결과 노출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에서도 검색을 많이 하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우리 컨텐츠가 노출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명사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포털에서 우리 컨텐츠나 브랜드가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노출, 즉 인지 단계에 대한 어떤 활동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단계에서는 고객의 유입을 이제 확보한 단계인데요. 실제 SNS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광고가 많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스피드 광고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사이트로 넘어가면서 좀 더 자세한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유입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게 관심 단계다. 탐색 단계는 본격적으로 이제 고객이 뭐 정보도 이제 받고 어느 정도 브랜드도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실제 구매 결정이라든지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나는 한샘 침대를 사는 게 좋은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브랜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단계에서 비교 검색을 할 때 컨텐츠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우리 브랜드의 특장점이라든지 경쟁사 대비 더 나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컨텐츠를 배포를 해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뭐 네이버, 뭐 구글 등에서 이제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환 단계에서는 실제 고객이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구매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망설이지 않도록 조금 더 매력적인, 주로 이제 금전적인 할인 혜택이라든지 사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거죠. 그리고 충성 단계에서는 고객이 다시 한번 정기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이용할 만한 명분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뭐 별을 모아서 상품을 이제 취득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고, 흔히 볼 수 있는 구매 금액대별 뭐 사은품이라든지 뭐 멤버십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널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관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각 관계별로 해야 할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활동에는 분명히 어떤 그 목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인지 단계에서는 아까 노출이라고 말씀드렸고, 관심 단계에서는 우리 브랜드로 조금 더 유입을 시킨다. 탐색 단계에서는 매력적인 컨텐츠를 전달하고, 전환 단계에서는 행동, 그리고 충성은 재사용. 이런 식의 이제 퍼널이 마케팅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을 제가 좀 잡아봤고요. 실제적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마케팅 운영을 할 때 각 단계별로 어떤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거를 잡아줘야 되느냐. 그래서 아까 퍼널은 고객 경험을 설계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무작정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단계에 따라서 이런 플로우를 계속 따라가면서 그에 맞는 활동들을 보완해주는 게 퍼널 마케팅이다. 퍼널, 그리고 퍼널 마케팅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마케팅 하려는 목적이 뭐냐.
사실 이거를 되게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나와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한테 가장 필요한 가치는 뭐냐. 남들은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해도 나한테는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나는 무조건 세일즈가 필요해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지금 매출은 아니지만 회원 확보가 필요해 이럴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브랜드를 해봤는데 크게 4가지로 다 정리가 됩니다. 노출. 그래서 주로 이제 큰 대형 브랜드에서 자동차 광고를 새로 찍었다, 화장품 광고를 새로 찍었다, 일단 틀어야겠죠. 그리고 유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중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형 브랜드에서 실제 고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방문을 이끌어내는 부분. 리드라는 건 좀 사실 영어로 좀 어렵죠. 리드라는 게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고객의 성함, 연락처, 주소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나 어떤 의사표현을 가지고 DB를 확보한다. 우리 뭐 삼성전자 가서 핸드폰 고치고 그러면 뭐 고객 만족도 조사 이런 거 문자로 날라오잖아요. 그런 것도 일종의 고객의 정보나 반응을 받아내기 위한 리드라고 할 수 있겠죠. 전환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라는 건 정말 통칭이에요. 통칭. 고객 회원 가입이나 뭐 구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DB를 남기는 것도 일종의 전환인 거고, 고객이 우리 브랜드의 유의미한 가치를 전달해주는 행동을 다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디지털 상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일즈, 구매를 이제 전환이라고 좀 잡아봤어요. 크게 4가지 목적을 가지고 마케팅 운영이 됩니다. 서비스에 따라서 이제 마케팅 목적이 약간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어떤 브릿지가 되는, 연결을 시켜주는 1차 목표가 있고, 이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 최종 목표로 이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정수기 렌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수기 렌탈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어떤 DB를 받아내겠죠. 그래서 잠재 고객한테 노출을 해요. 이번 달 정수기 신청하시면 3개월 무료, 6개월 무료라는 혜택을 통해서 확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고객이 DB를 남기면 그걸 통해서 리드를 확보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시공을 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DB를 받아내야 되는데, 성함, 연락처, 주소, 뭐 인테리어 규모, 금액을 입력을 했어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확보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해피콜을 해서 상담을 해주고 실제 시공으로 이끌어내는 거죠. 화장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영상에 대한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신규 런칭한 브랜드에 대해서 영상 유튜브로 막 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진 소비자가 브랜드 홈페이지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해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들어오게끔 해서 뭐 50% 세일이라든지 뭐 신상이라든지 관심 고객을 확보를 해서 유입을 딴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여러 혜택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서비스 성격에 따라서 마케팅 목적은 조금씩 달라진다. 4가지 단어만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서비스랑 연결시키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형 브랜드나 작은 브랜드도 이 4가지 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한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정리 멘트죠. 이 목적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디지털 마케팅 활동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케팅이 굉장히 어렵고 막막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막막하다는 게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 보통은 이제 우리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들이나 에이전시들은 전략을 먼저 설계를 하죠. 전략을 설계하고 여기서 테마를 뽑고 이 테마나 메시지를 어디다 보낼까? 매체를 정하고 이 매체에서 고객한테 우리가 선행가치, 브릿지라고 하는 뭐 유입이나 노출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을 시키는 이런 순서로 따라가는데, 일반인들이 마케팅을 모르는 상태에서 전략을 짜러 가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당표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냥 내가 사업을 하는데 고객한테 얻고자 하는 그냥 심플한 가치가 뭐냐, 거기에서부터 그러면 선행돼야 될 가치는 뭐고, 그러면 어디 매체에 노출해야 되고, 이걸 역순으로 따라가다 보면은 훨씬 더 마케팅에 대한 구조를 잡는 게 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목표 위주로 마케팅을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자, 우리가 앞에서 퍼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퍼널 구조에 근거한 마케팅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벌써 이제 어려운 개념이 2개나 나왔는데 마지막입니다. 타겟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타겟을 이야기할 때 마케팅에서 이제 STP 전략이라는 걸 많이 이야기하는데 뭐 굳이 자세한 내용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흔히 이제 S라는 거는 시장을 세분화한다. 그래서 같은 커피라고 하더라도 뭐 저가형, 고가형, 아니면 뭐 바리스타가 강조된 뭐 폴바셋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시장 세분화라는 게 이제 S에 대한 부분이고, 타겟, T에 대한 부분은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시장을 좀 더 집중할 것이냐 고르는 부분이고, 포지셔닝이 거기에서 나는 무언가로 자리를 잡겠다, 정말 백다방이 될 거냐 아니면 스벅이 될 거냐, 어떤 이미지로 자리 잡을 것인가, 이제 이거를 보통 연결해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이제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시장 분석이라든지 포지셔닝 굉장히 잘 하시는데, 실제 이 타겟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럴 때 창업에 실패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글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타겟 선정 시 좀 유의사항이
직장이 좀 있는데 우리가 타겟이란 걸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특장점으로 어떻게 보면 좀 떼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변별력 그 자체만으로 이거를 누군가 좋아해 주겠지라는 그런 타겟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 말씀드릴 건데 오프라인 카페를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 밀집 지역 구로나 가산 쪽에 창업을 했어요. 나는 무조건 저가형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타겟이 누구냐라는 거죠. 저가형 커피를 찾는 모든 사람이 타겟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직장인이 왜냐면 가성비 커피만을 찾지는 않거든요. 단순히 점심 먹고 약간 그런 휴식 개념으로 가는 카페도 있지만 거래처에 손님이 왔을 때 조용한 좀 시끄럽지 않은 미팅용 카페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나는 빠르게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야 돼 테이크아웃 카페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판매자의 강점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라 실제 고객의 상황에서 타겟을 골라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여성 의류 쇼핑몰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페미닌 룩이라는 게 있죠. 약간 여성성을 강조한 페미닌 룩이라는 게 있는데 이 페미닌 룩이라는 것 자체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옷을 진짜 잘 만들어 난 디자인을 잘해 그래서 난 아이템으로 승부를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모든 그 여성 의류 쇼핑 고객이 제품만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 같은 페미닌 룩이라 하더라도 이게 면접용인지 아니면 소개팅용인지 아니면 활동이 많은 업무용인지에 따라서 타겟에 대한 유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타겟을 우리가 잡을 때 판매자가 가진 경쟁력이 아니라 구매자의 상황에서부터 출발하고 식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비즈니스 타겟은 누구인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수영장을 운영한다. 그럼 일반적으로 타겟이 누구예요? 제가 여쭤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이 타겟이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평일 이른 새벽에 수영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게 타겟 추출이 되는 거예요. 조기 축구에 마찬가지로 주말 아침에 굳이 나와서 공을 차러 오는데 물론 좋아하니까 나오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냐? 실내 골프장을 하는데 주로 요즘에 평일 낮에 아주머니들께서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일 낮 시간에 치러 온 그런 아주머니들은 어떤 분들일까? 이런 속성에 대해서 따라가는 게 바로 타겟 추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타겟을 찾는다는 거는 서비스 특장점에 부합하는 고객을 특정하는 게 아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타겟이 아니라 우리 서비스 성격에 반응할 만한 고객의 속성을 정의하는 거다. 그럼 저가형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속성을 정의하는 게 바로 타겟을 찾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타겟 설정의 예시를 가지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배달의 민족에서 비마트라는 서비스가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냐면 강남 쪽에밖에 서비스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도 집이 구로 쪽인데 저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비마트 서비스는 한 10,000원 정도 되는 메로나라든지 이런 거를 사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자주 가는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타겟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까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편의점에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속성을 우린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권에 거주하면서 직접 나가기 귀찮고 남을 시키긴 애매한 장바구니당 1만원 전후 가격대의 간식이나 생필품이 필요한 그리고 즉각적인 소비를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편의점을 자주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공략하겠다라는 게 바로 타겟 설정의 예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겟을 분류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구 통계학적, 지리적, 심리적, 행동적 사실 이런 분류 기준 자체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고객의 속성을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생각해본다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분류에는 이런 조건들로 타겟을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예시로 몇 가지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타겟 프로파일링이라고 해서 타겟 속성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정의하는 게 되겠는데요. 요즘에 크몽이라든지 오투잡이라든지 스마트 스토어 육성 노하우로 담은 이런 PDF를 또 파는 게 대세잖아요. 그럼 이거를 내가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타겟을 정의할 수 있을까? 처음에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20대, 30대, 40대 남녀 누구나인데 직장인들이 보통 이런 투잡이라든지 이런 사이드 잡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기본적으로 하나 세팅할 수 있고 사실 온라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주지 제한은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뭔가 오프라인으로 면담을 해준다, 상담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지역에 근접한 것도 적용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는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는 사이드 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런 플랫폼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에 맞는 타겟을 우리가 골라내겠죠. 그리고 실제 PDF 판매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자본을 몇 천만 원 들여서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무자본, 소자본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PDF화해서 판매하려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행동적으로는 신사임당님 같은 그런 창업 관련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창업 관련 카페에 가입 중인 분들이 가능성이 크고 아무래도 첫 창업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정의를 해놓은 다음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특징을 우리가 만약에 속성만 뽑아놓고 나서 이 마케팅 전략으로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사실에 불과한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을 도출을 해서 실제 마케팅 전략으로 어떻게 풀어볼 것인가 연결을 해야 비로소 타겟 속성을 정의한 보람이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겠죠. 또 이제 부천 항동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매장 운영 겸 배달을 하는데 누구를 타겟팅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누구나 음식은 먹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구 통계학적 요소는 전혀 제약이 없겠죠. 아까는 20, 30대 직장인이 많았다고 했지만 이건 남녀노소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고, 지리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부천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부천 이에 사람은 크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광고를 할 때, 온오프라인 광고를 할 때 이제 지역 범위가 좀 제한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는 아무래도 간단하게 먹기를 원하고 또 맵기에 대한 조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매장이라든지 배달할 때 응대하는 지침을 좀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행동적으로는 요즘에 뭐 리뷰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너무 대세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유도하기 위해서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타겟 속성을 뽑은 다음에 그거를 전략을 연결시키는 구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죠. 페미닌 룩 여성 쇼핑몰인데, 이 페미닌 룩이라고 해도 누가 입느냐, 30대 초반이냐면 후반이냐, 뭐 40대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실제 우리가 뭐 약간 강남 테헤란으로 출퇴근하는 지역을 찝을 필요는 없지만 좀 더 집중한다고 하면은 그런 쪽에 이제 광고나 마케팅 활동을 집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옷이 내근직이 많이 입는 거냐 외근직이 많이 입는 거냐에 따라서 좀 사무직이기 때문에 좀 너무 도드라져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특징을 반영해서 움직임이 편한 뭐 페미닌 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광고 크리에이티브로 뽑을 수도 있을 거고, 소비 역량이 좀 있으신 분들을 우리가 뽑아서 요즘 이런 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모바일 매체, 그런 분들을 토대로 광고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타겟 속성을 정의를 해서 그걸 우리 비즈니스에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케팅 로드맵 만들기에서, 로드맵이라는 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정과 계획이 담긴 일종의 지도다. 기본적으로는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뭔가, 우리 서비스의 매력, 그리고 특징, 다른 데보다 나은 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거를 알릴 건데, 알려서 우리는 뭘 얻고자 하는가. 아까 4가지 목적 말씀드렸죠. 마케팅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타겟인데, 자꾸 여기서 이 특장점을 가지고 타겟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 왜냐면 타겟은 고객 중심적 관점이기 때문에 타겟의 속성은 고객의 관점에서 도출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고객한테 무엇으로, 어떤 메시지로 접근을 해서 알릴 것인가, 이제 이런 4단계 정도로 로드맵을 꾸려볼 수 있다. 사실 이 페이지는 굉장히 개념적이기 때문에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에서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그 연장선 상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개념이 사실은 4.0이라고 마케팅 쪽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거부터 제가 들이밀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앞에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로 이제 개념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퍼널별 단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퍼널별 단계별로 목적이 분명히 있고 할 수 있는 매체 활용에 대한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께서 나의 단계별로 맞는 마케팅 활동은 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는 것도 나만의 그 비즈니스 마케팅 매트릭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마케팅 계획을 짤 때 전략을 짜야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고객한테 얻어내고자 하는 가치, 하나의 단어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잡아봤고요.